안녕하세요. 저는 건축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용환입니다. 제가 이번에 건축공학 종합 설계 2 발표 주제로 삼은 내용은 바로 디자인 빌더를 활용한 콜라보 설계입니다. 이 디자인 빌더를 사용한 콜라보 설계를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설계를 통한 직무 역량 향상입니다. 제가 이 설계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제가 학부생 때 배운 내용 외에도 전문가로 향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설비에 대한 기본 지식 점검입니다. 이 내용을 하다 보면 에너지 분석이다 보니까 설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어서 설비에 대한 4학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이 설계를 했습니다. 세 번째는 학과와의 콜라보 설계입니다. 제가 건축공학부를 시작했을 때 학과 공학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이렇게 작품을 같이 함으로써 좀 더 유의미한 작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설계를 하게 됐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미 완성된 도면이 아니라 기본적인 평면과 인면 이런 기본적인 도면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, 제가 설비 설계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만약 설비 설계를 하게 됐을 경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네 가지 이유에서 저는 이 설계를 배경으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설계를 하게 된 작품은 바로 슈퍼 라이브러리 설계 프로젝트인데요. 이 작품 자체는 도서관인데 좀 더 문화적인 공간이 집약된 좀 더 슈퍼 라이브러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지 위치 자체는 마포구 서교동 395-16에 있고 지역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지 면적과 도로 현황 이런 아랫부분들은 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학과의 설계를 토대로 제가 사용한 작품이 바로 디자인 빌더인데요. 이 디자인 빌더는 에너지 플러스라는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일이 기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자인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. 이 프로그램은 그림과 같이 디자인을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변수를 기입을 하고 나서 에너지 플러스와 연동을 하면 바로 에너지 분석 결과를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에너지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과정들이 있는데요. 먼저 존을 분리하는 과정을 했습니다.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3개 층인데요.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에너지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1층, 2층, 3층으로 구성을 했는데, 보라색 표시된 부분들이 다 외주부를 나타내고 있고 노란색은 내주부, 빨간색은 비공조 구역으로 해서 이 세 가지의 구성을 통해서 에너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세부 조건으로는 대표적으로 HVAC 시스템인데요. 여기는 대표적인 CAV-FCU와 VAV 컨벡터, 패키지 유닛 이 세 가지 중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HVAC 시스템을 적용할 거고요. 그리고 타임 스케줄, 제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9시부터 18시까지를 적용하였습니다. 이 밖에도 조정은 500럭스, 층고는 4m로 고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토대로 디자인 빌더 모델링을 했는데요. 제가 한 모델링은 이 사진과 최대한 흡사하도록 모델링을 했고, 여기에서 각 층별로 다 다른 구성을 할 수 있고 방위마다 다른 설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각 이런 실마다 다른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디테일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서쪽과 동쪽은 수직 루버를 세우고 남쪽에는 수평 루버, 북쪽에는 영향력이 적어서 루버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,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 이런 모델링을 토대로 제가 실험을 계획을 했는데요. 여기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가장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,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
실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첫 번째는 각 공조 시스템을 비교하였는데요. 지금 CAV, VAV, 패키지 유닛을 각각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느 게 효율적인지 먼저 실험을 하고,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HVA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변수가 있는데, 여기에서 변수에서 케이스 1, 2, 3 이 세 가지를 바꿔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 도출을 한 후에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변수 상황을 나타내고,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 토대로 어떤 에너지 총값을 따졌을 때 어떤 변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가,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자 하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나타낸 변수는 이렇게 10가지가 있고요.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서 케이스 1을 가장 기본적으로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되 60, 40, 80 이런 식으로 한 변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준다든가, 그런 식으로 총 24번의 실험을 겪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에너지 플러스와 연동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이런 4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. 첫 번째는 이 3가지의 HVAC 시스템을 결과를 도출해 봤을 때 패키지 유닛, 그리고 CAV, VAV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었고,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패키지 유닛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아마 CAV는 여기서 보시면 내주부가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저의 건물에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 다른 HVAC 시스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머지 변수들은 그대로 케이스 1로 두고 창면적 비를 다르게 둔 결과가 바로 이 결과값인데요.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60, 40, 80의 결과인데, 이걸 본 걸 토대로 창 면적비 40%일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보일 수 있었고, 다른 변수들도 이와 같이 다 해본 결과를 이렇게 세 번째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,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케이스 2와 3가 되게 비효율적인 그 변수들은, 이러한 변수들은 여기에서 비효율적이고, 이 변수들은 케이스 2, 3일 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나중에 결과 도출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의 에너지 절감을 하려면 여기 있는 변수들을 케이스 1, 2, 3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인데요. 그 각 케이스들을 가장 낮게 했을 때와 높게 했을 때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민감한가를 조사를 했는데, 그 결과 침기, 차폐, 차양순으로 총 에너지의 그 영향력을 가장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표와 같이 이렇게 0.5씩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20 차이 나는 것도 있고, 그런 세밀한 조정을 거치지 않은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여야 할 부분은 있지만, 어쨌든 제가 세운 기준 안에서, 이 모델 안에서는 이 침기, 차폐, 차양순으로 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을 토대로 제가 내린 결론은, 처음에 이론적으로 배웠을 때는 열 관리율이 가장 영향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생각보다 이 3가지는 오히려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, 방금 말씀했던 것과 같이 침기, 차폐, 차양순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러한 10가지의 변수보다 생각보다도 이 HVAC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했을 때 이 변수보다도 이런 HVAC에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고, 그리고 이 10가지에서 이런 민감도 분석을 한 이유는, 만약 어떤 설계 변경을 하게 됐을 때 이 3가지의 변수를 좀 더 잘 이용을 하면 좀 더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 자체는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건축적인 요소를 했지만, 이런 것들을 조명 분석이나 기기의 분석을 같이 곁들인다면 설계에 대해 전반적인 가장 에너지 좋은 설계를
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가 생각한 부분은 지금 이 기준들은 다 설계 기준을 했는데 보통 건물을 설계를 할 때 EPI 기준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. 근데 EPI 기준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설계 기준이 더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 기준에 좀 더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이제 디자인 빌더가 지금도 되게 디테일하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에너지 분석할 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케이스 분석을 좀 조정하는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분석을 같이 곁들인다면 앞으로 설계함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설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